단 한 대의 여객기도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무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인류 최악의 해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일본이 저지른 역대급 삽질, 바로 메가플로트 공항 프로젝트입니다. 그 똑똑하다던 일본의 천재 엔지니어들은 왜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강철판을 바다에 띄워 공항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1조 원짜리 초대형 인공섬은 어쩌다가 오늘날 고기들이나 모여드는 거대한 바다 낚시터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그 오만과 파멸의 잔혹사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일본이 겉으로는 버블 경제의 정점을 찍고 기술적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나라 특성상 새로운 국제공항을 지어야 하는데 육지에는 더 이상 거대한 활주로를 깔 만한 땅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넓고 넓은 바다였습니다. 사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건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간사이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처럼 바다를 흙과 돌로 메워 만드는 해상 매립 공항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 정부와 엔지니어들의 치명적인 오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섬이 바다 밑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침하 현상이 생긴다. 그건 다른 나라들이나 하는 구시대의 방식이다. 우리 위대한 일본은 아예 차원이 다른 신기술을 보여주겠다. 그들이 내놓은 황당하고도 거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메가플로트, 즉 바다 위에 거대한 강철판 구조물을 이어 붙여 둥둥 띄우는 부유식 초대형 해양 구조물 공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바다 위에 거대한 강철 뗏목을 띄우고 그 위를 활주로로 쓰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 기술만 성공하면 전 세계 해양 토목 시장을 일본이 통째로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과는 기술의 궤가 다르다며 자신만만하게 언론에 홍보하기 시작했고, 즉시 대기업 강철 회사들과 조선소들을 불러 모아 1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 실제 활주로 건설에 착수합니다. 도쿄만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1000m, 폭 121m에 달하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강철 활주로가 마침내 바다 위에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인류공학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딱 그때까지만 말이죠. 막상 거대한 강철 활주로를 완성하고 나자 일본 천재들이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처참한 대자연의 팩트 폭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바다의 파도였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대한 강철판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하게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수백 톤짜리 육중한 여객기가 착륙하기 위해 바퀴를 딛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동과 함께 강철 활주로가 아주 미세하게 출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은 파일럿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시속 250km가 넘는 속도로 착륙해야 하는 비행기 입장에서 바닥이 미세하게 꿀렁거린다는 건 언제 날개가 땅에 처박혀 폭발할지 모르는 지옥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베테랑 파일럿들을 불러 모아 실제 착륙 테스트를 감행했을 때 파일럿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종관을 잡아야 했고, 테스트가 끝난 후 무서워서 도저히 승객을 태우고는 여기 착륙할 수 없다며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코미디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바로 바다의 염분이었습니다.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지만 철은 바닷물과 만나면 쥐약입니다. 빛의 속도로 녹이 쓸어버리죠. 일본의 천재 설계자들은 특수방청 도료와 첨단 신소재를 발랐기 때문에 최소 수십 년은 끄떡없을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바닷바람과 염분은 일본의 얄팍한 기술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강철 활주로 온 구석을 붉은 녹으로 뒤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류 최고의 신기술이라던 메가플로트 공항은 매달 수백억 원의 세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집어삼키는 괴물로 돌변합니다. 강철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인부들이 매일같이 활주로로 기어들어가 녹을 긁어내고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 공항을 운영해서 버는 돈보다 활주로가 녹슬어 바다에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들어가는 유지비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부유식 공항이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했던 일본의 대가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야 맙니다. 파일럿들은 착륙을 거부하고 유지비는 감당이 안 되니 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 일본은 메가플로트 공항 프로젝트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합니다. 단 한 대의 정식 여객기도 띄워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철거하고 해체하는 비용조차 천문학적이었기에 일본 정부는 이 골치 덩어리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이 1조 원짜리 거대 강철 섬은 갈갈이 쪼개져 고철값도 못 건진 채 고철 시장에 팔려나갔고 그중 일부는 갈 곳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에 그냥 방치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1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의 잔해 중 일부가 향한 곳은 참으로 황당하게도 일본 키타큐슈 해상 일대의 바다낚시 공원이었습니다. 세계해양공학에 패권을 주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일본 최고의 신기술 활주로가 지금은 동네 주민들이 주말에 모여 돗자리를 깔고 감성돔이나 고등어를 낚는 평범한 낚시터 발판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오만함에 취해 대자연의 힘을 얕보았던 일본의 메가 프로젝트는 결국 1조 원짜리 역대급 똥뗏목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다 낚시터라는 조롱 섞인 훈장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씁쓸하게 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일본의 승객이었다면 파도에 출렁이고 녹슬어가는 이 바다 위 활주로에 목숨을 맡기고 내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